매매에서 마지막으로 볼게요. 환매입니다. 환매. 또 간단해요. 환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걸 환매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지가 물건 팔아놓고 얼마 있다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되사가 매수인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걸 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가 되려면요, 매도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돼요. 환매권이라고. 자, 이 환매권은 첫째,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환매권이 생깁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을 때만 환매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 환매권은요, 당연히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양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뭐가 문제가 돼? 행사 기간. 그런데 그 기간을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부동산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동산 환매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당사자가 정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 기간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두 번째, 그럼 기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은 5년이 기간이고 동산은 3년이 기간이 됩니다. 그럼 뭐 10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최고도 없어요. 환매권은 최고도 없어요. 또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할 수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 기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 환매권을 갖고 있어요.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해야 되죠. 환매권 행사할 때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해야 돼요.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내 환매할 때 단순히 환매하겠다라는 의사만 표시해서는 안 되고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환매 대금이 뭐냐?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죠. 1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환매 대금은 1억 5천 이렇게. 만약에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 있죠. 처음에 1억. 거기에다가 아까 매매 계약 비용이 들었는데 계약 비용은 균분 부담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매수인이 부담한 계약 비용. 환매 대금은 당사자가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게 환매 대금이고요.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계약 비용. 이게 환매 대금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제공하고 계약을 환매를 했어. 환매하면 효과는 돈 돌려주고 물건 돌려받잖아요. 계약 해지하고 효과가 똑같아져요. 계약 해지하고 똑같아지니까 아까 계약 해지의 경우에 물건 돌려주면서 과실 돌려주라 그랬죠. 돈 돌려주면서 이자 돌려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실 돌려줘야 되나? 이자 붙여야 되나? 그래서 규정을 해놨어요. 과실과 이자는 퉁쳐라. 퉁치는 걸 뭐라 한다? 상계. 노원구 상계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퉁친다 이런 뜻입니다. 상계는 중계, 상계, 하계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개가. 그죠? 깜짝 놀랐어요. 중계, 상계, 하계. 어쨌든 과실과 이자를 뭐 한 걸로 본다? 퉁친 걸로 본다. 퉁친 걸로 본다. 원래 계약 해제와 동일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과실과 이자도 반환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규정을 해놨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만약 이 환매권이 부동산 환매권이라면 뭐 할 수 있다? 등기. 뭐 할 수 있다고요? 등기. 등기를 해두면 예를 들어서 각과리 A 토지를 매매하면서 환매를 했어요. 환매 특약을 했어. 환매 특약을 하고 일단 소유권 등기를 누구에게 넘겨줘? 을에게. 그리고 갑의 이름은 뭘 등기해놔? 환매권. 이렇게 부기 등기로. 그러면 설령 나중에 갑이 환매를 하기 전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 그래도 갑은 병에게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뭘 주장할 수 있다? 환매를 주장할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갑이 환매권을 갖고 있는데 중간에 을이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환매권 등기를 통해서 자신이 환매권을 보존해 줄 수 있는데 요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를 또 채권 담보 수단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물건을 팔면서 동시에 매도인이 야 이거 내가 일정 기간 내에 되사갈 거야. 오케이? 매수인이 오케이 할까요? 안 하겠죠. 여러분이 매수인이라면 물건을 사는데 느닷없이 매도인이 자기가 몇 년 내에 되사가겠대. 그럼 나는 안 사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환매도 별로 활용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써먹더라. 채권 담보수단.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은 돈을 못 갚으면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되 미리 을이 뭘 넘겨받아요? 소유권 등기. 그죠? 을이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지만 이건 소유권이 아니야. 담보권이에요. 양도 담보권이라는 담보권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는 중간에 을이 선의의 병에게 팔아먹으면 나중에 갑은 돈을 갚더라도 등기를 되찾아오지 못합니다. 그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갑의 이름으로 뭘 해놔? 환매권을 등기해놔. 그랬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환매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요런 담보를 매도담보라고 불러요. 무슨 담보? 매도담보. 그래서 요때 을이 갖고 있는 권리를 매도담보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환매는 이렇게 매도담보의 수단으로 써먹고 있더라.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지분 환매라든가 뭐 조금 복잡한 게 2개가 더 있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그거는 요 정도 환매 기억하시면 됩니다. 474페이지 474 서설의 의 양가의 쫙 읽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매매 성립 1번의 내용과 그 밑에 판례. 그리고 매매 이야기에 조문 있죠? 잘 나와요. 조문 3개가 다. 1항 특히 잘 나옵니다. 2항도 잘 나오고 3항도 잘 나오고 잘 나와요. 조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의가 있고 4번째 줄에 채권담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그랬죠. 가등기 담보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종료는 필요 없고 양가라 3번 일방예약. 동그라미 1번 의. 성질은 필요 없고 그 밑에 판례. 아까 일방예약은요.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방예약 당시에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되겠죠.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가 없단 말이지. 그 판례. 그리고 이해관계권, 기업 형성권. 오른쪽 니은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 디귿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관계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예?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등기. 또 디귿까지 확인하시고. 4번의 존속기간의 기약. 디귿. 그 다음에 판례 보면요. 이해관계권은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경과로 이해관계권은 소멸한다. 그 결론만. 다음 페이지 봅니다. 예제가 나왔는데요. 옳은 것 고르래요. 2번 보세요. 아까 외우시라는 조문 그대로죠. 아까 조문 564조 외우라 그랬죠? 그 564조 1항이잖아. 1항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딱 넣어놨어. 됐죠? 3번은 이거 제척기간이죠? 우리 취소권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기억나세요? 네. 틀렸죠, 3번. 그렇게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계약금 나왔습니다. 의의가 있고요. 계약금 계약이 있습니다. 양가를 번의 성질. 오른쪽 봅니다.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판례 밑줄 긋은 거 보세요. 교부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다음에 생략된 게 있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결론이 딱 나와 있죠.
성립 시기와 계약의 의미 반환 확인하시고 종류가 증약금 그다음에 양가로면 특약을 했을 때 뭐? 위약금. 특약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위약금. 특약을 했을 때. 다음 페이지 사례는 나중에 보고요. 밑에 해약금이 있고요. 해약금이 민법이 부여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약금이 따로 오른쪽에 있죠. 481페이지 565조.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즉 명칭을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가 아니라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보장은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걸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항 551조가 뭐죠? 손해배상 청구. 아까 봤던 거 채무 불이행을 이런 계약을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게 551조인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양가로 이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다 보셔야 돼요. 기억. 니은의 네 번째 줄 중도금 지급. 이행 착수죠. 그러나 리얼 네 번째 줄 허가를 받았다. 네 번째 줄 쭉 가서 관할관청으로 허가를 받았다. 세 줄 열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 지급을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가지. 이행 착수 아니다. 양가로 2번의 해제 효과 동그라미 1번. 됐죠? 오른쪽 예제 기억. 해약금 성질 있죠? 민법에 해약금 성질 부여했죠? 니은 중도금 지급했죠? 그러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 없지요? 니은에 중도금 지급 보여요? 계약금 해지 못하지. 디귿 배액을 상환했지? 상대방이 안 받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답 5번 이렇게 되겠죠. 계약비용 합의가 없으면 균분 부담하라. 밑에 양가로 2번. 매매 효력 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 2번 과실의 기속.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 과실은 매도인. 매수인은 인도받으면 과실 수취하죠. 근데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부터 받았다면 과실을 수취하니까 대신 뭐 해라? 대금에 이자를 지급해라. 됐죠? 자, 오른쪽 기억과 니은 있고 니은의 세 번째 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은 누가 수취? 매수인. 니은의 세 번째 줄. 니은의 세 번째 줄.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 조문 확인합니다. 585조 동일기한 추정. 586조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어디서? 인도장소. 다음 페이지 이자 말씀드렸고 4번 대금 지급거저권이 있네. 목적물의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반면에 매도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쭉 내려가 디귿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의 읽어보시고 2번에 양가로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보니까 담보 책임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출제액 상환청권이라고. 5개입니다. 출제액 상환청권이라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책임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하자, 물건에 하자, 채권, 경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있다고 그렇게. 그중에 물건 매매 권리하자 동그라미 1번 전부 타인 권리라고 되어 있죠. 조문 읽지 마시고요. 전부 타인 권리, 디귿 행사 내용, 해제 선악불문, 손해배상 선임한, 전타 손해손, 악해 선해 악해 선악불문하고 해제 선해 선의는 손해배상도 이렇게 되죠. 맨 밑에 미음 선의 매도인데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도선해.
기간 제한 같은 건 없다.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읽지 마. 490페이지 일부 타인 권리. 기획 요건, 니은의 행사, 대금감액, 선악불문, 일타 대감, 선악불문, 대금감액. 선의 선, 선의는 해제와 손해배상까지. 그게 일부 타인 권리. 오른쪽 기간. 선이 사실 안 날로부터, 악의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 안 날, 악, 한 날. 동그라미 3번 수량부족 일부 멸시 기억의 A, 요건 A. 아, 이런 거구나. 니은의 행사 내용 A. 선이만 대금감액, 선이만 해제, 선이만 손해배상 청구. 부실, 선대감의 손, 선이만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언제까지? 다음 페이지. 안 날로부터 1년. 그죠? 딱 세 가지만. 그리고 쭉쭉 넘어갑니다. 499페이지. 예제.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수량 지정 매매인데 면적이 부족하대. 게임 끝났어요. 부실. 선대감의 선. 끝났어요, 게임. 1. 선이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1번이 답이네. 깔끔하죠? 예? 1번 답이에요. 28회 때 이거 외우신 분들은 1초 만에 풀었어요. 1초 만에. 2. 악의 손해배상 청구 못해. 3. 안 날로부터 1년이야. 그죠? 5. 선이 해지할 수 있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아, 나는 싫어. 그런 분들은 500페이지를 외우세요. 난 이렇게 외우기 싫어. 그런 분들은 500페이지를 외우세요. 그러면 돼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지요? 네. 쳐다도 보지 마세요. 501페이지 환매, 양가류의 의, 기능. 기능이 뭐예요? 채권담보. 매도담보 수단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밑에 요건에 있는 거 590조와 591조, 592조 외우자. 자꾸 읽어주시면 돼요. 목적물, 동산, 부동산, 불문, 다음 페이지 시기, 환매특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3번 환매대금 두 번째 줄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다. 과실이자 상계, 기간, 등기 딱 기억하자. 그리고 밑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594조 1항. 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약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오른쪽 예제를 보면요. 30회 때 좀 거지같이 나왔어요. 환매가. 1번 봅니다.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됐어. 자 보세요.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가 됐어. 그 상태에서 그 부동산 매수인을 그로부터 다수 매수한 다시 한 병.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 그런데 등기를 안 넘겨줘 을이. 병이 등기 넘겨야 때리 을이 환매권이 등기가 돼서 등기를 못 넘겨주겠다고 버텨. 그런데 우리 대법원 환매권 등기돼 있다더라도 등기 넘겨줄 수 있다. 넘겨줘라. 그 얘기예요. 을은 병에 대해서 환매특약이 등기돼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등기를 거절할 수는 없다. 등기해줘라 이런데. 즉 환매권 등기는요. 처분 금지효가 없어요. 처분은 금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환매권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고요. 다만 갑은 나중에 병에게 뭘 행사하면 돼요. 환매권 행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이 멍청한 놈이에요. 환매권이 등기된 걸 왜 사? 왜 사? 2번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그죠? 3번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 환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환매권을요 이렇게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환매권이 등기돼 있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환매를 했다고. 내 거라고. 나 돌려받은 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당연히. 4번 환매기간인데 부동산이죠. 약정이 없으니까 몇 년? 5년. 환매특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되죠. 그래서 이 지문 중에서 2번, 4번, 5번 우리가 옳은 걸 알아요. 그렇죠? 1번하고 3번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뭐 만약에 1번, 3번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찍어야지 뭐. 하지만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죠? 그렇게. 네, 자, 매매 끝났습니다. 두 번째, 교환. 교환은 별거 없죠. 재산권을 서로 넘겨주는 거예요. 재산권을 서로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는 게 교환계약이고요. 유상이고요. 쌍무고요. 낙성이고요. 분료식이고요. 일시적 계약이죠. 그죠? 매매하고 똑같아요. 유상, 낙불, 일시. 이렇게 돼요. 유상, 낙불, 일시. 뭐 이때 이전해 주는 재산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이고요. 문제가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이게 문제죠. 갑은 3억짜리 A 토지를, 을은 2억짜리 B 토지를. 그럼 차익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재산권으로 줄 수도 있고요. 금전으로 줄 수도 있죠. 이때 이 금전을 보충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렇죠. 교환계약상 채무는 뭐예요? 재산권 이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B 토지 소유권 넘겨주면 채무는 전부 이행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교환계약은 재산권 이전 채무가 생기니까 결국 재산권만 넘겨주게 되면 채무는 이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게 돼요. 그렇죠? 보충금을 주는 건 채무가 아니에요. 재산권 이전이 채무지. A 토지 소유권 이전과 B 토지 소유권 넘겨주는 게 교환계약상 채무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보충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만 이전해 주면 교환계약상 채무는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문제는 이걸 안 줬을 때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갑은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치 뭘 안 준 거하고 똑같다. 매매 대금 미지급하고 똑같다. 그래서 갑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가 보충금을 주기 전에 땅을 인도부터 받았어요. 아까 매매계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부터 받으면 대금에 뭘 지급하라? 이자. 그럼 마찬가지. 금전에 뭘 지급하라? 이자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금에 뭘 적용한다고?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의 성립 효력 있죠? 예? 예. 그 효력의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차액, 즉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만 그 밑에 건 읽지 마시고 그 차익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차가 뭐냐? 뜻. 1방 임대인, 타방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물건 사용 수입. 제주도 렌터카 회사가 제주도 와라. 렌터카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 그럼 임차인은 뭘 약속? 사용료. 차임 지급. 이렇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입과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속적 계약. 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정하죠. 계속적 계약.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속적 계약. 이렇게. 자, 요때 요 물건. 일단 비소비물. 왜냐? 민법상 대차가 3가지가 있는데 쓰면 없어지는 물건. 이걸 소비대차라고.
그래서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동종류 물건으로 반환하도록. 우리 돈 같은 거 빌리면 빌린 돈 내가 쓰고 나중에 다른 돈으로 갚죠. 빌린 그 돈 자체를 갚는 게 아니지. 10,000원짜리 빌려서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죠. 10,000원을 소비하고 1,000원짜리 10장으로 반환해도 되고요. 그렇게 돼요. 이런 게 소비대차가 되는 거예요. 소비물 소비대차. 예? 예.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죠. 유상 이자부 소비대차. 무상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비소비물은 두 개.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모두 다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빌린 물건 그 자체. 이때 임대차는 유상. 반드시 사용료 지급. 사용대차는 무상.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무효다 아니다. 무효해 아니에요? 사용대차로 보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무효가 아니라 사용대차로 보게 된다. 어쨌든 임대차 목적물은 비소비물,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임대인 소유 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반면에 농지 안 돼. 농지. 왜? 농지법이 따로 있어. 농지법에 보면 농지의 위탁경영과 농지 임대차가 따로 규정이 돼 있어. 엄격한 요건하에.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 농지는 제외된다. 비소비물, 부동산, 동산, 불문, 임대인 소유 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농지는 제외되고. 차임 반드시 지급. 단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과손운용으로 땅 빌린 다음에 차임은 어떻게 지급해? 수확해서 사과 100박스 뭐 이렇게.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되네. 임차권.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아닙니다.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입니다. 타인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물권이에요. 그런데 임차권은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내가 너하고 계약했으니까 약속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자, 사람이 사람에게 뭘 청구하는 권리,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채권은 특징이 뭐예요?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뭐예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힘. 그게 없단 말이죠. 당연하죠. 채권은 당연히 누구한테만 행사하는 거야? 채무자한테만. 나한테 돈을 꼬간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만 돈 갚으라 그래야지. 지나가는 병한테 돈 갚으라 그러면 두드려 맞겠죠.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권이 바로 그 채권이야. 결국 임차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한테만. 그죠? 내가 A 렌터카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 그럼 당연히 A 렌터카 회사 갖고 차달라 그래야지. B 렌터카 가서 달라 그러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임차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갑소유 주택을 빌린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게 됐을 때 의리병에게 내가 너하고 계약했으니 나로 하여금 주택을 사용하게 해달라 청구할 수가 없지. 왜 병은 너라고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 임차권만은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부여하여 그 힘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걸 부동산 임차권 강화.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이렇게 불러요. 물권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항력을 부여하면 임차권을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니까 이거 물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권이 되는 건 아니고 물권처럼 힘이 세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부동산 임차권 강화, 부동산 임차권 물권화 경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 이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일단 주택임대차나 상가금임대차에는 주택이나 상가금으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특별법에. 민법에 두 가지가 있다. 621조 임차권 등기해라. 등기. 임차권 등기청권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등기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런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조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부동산 임차권 등기 청구권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임차권 등기 청구권은 이름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 아니라. 의뢰인이 갑에게 등기해달라. 일방적으로 등기해달라. 그럼 등기해줘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임대는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 따위는 없다. 그래서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여기 621조 등기청구권. 그래서 법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있으나 마나. 그리고 622조. 이게 중요하죠. 을이 값의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소유해. 이렇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소유하는 을 이렇게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다른 거 안 돼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요때 만약에 땅이 팔려가지고 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그러면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 꼼짝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더니 안 해주더라. 그럼 을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해라. 뭐 해라? 소유권 등기. 그러면 제3자에게도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622조 대항력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을 등기를 안 해도 이 토지 등기부에 임차권자 을 이렇게 등기를 안 해도 을이 뭘 등기하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것.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622조 대항력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건물이 오래돼서 낡고 쓰러졌어. 이거를 건물이 후패라고 해요. 썩을 후자, 썩을 패자. 이 후가 뭐죠? 불후의 명작할 때 그 후자죠. 불후가 뭐예요? 썩지 않는 이런 뜻이죠. 건물이 멸실, 후패해버리면 대항력은 소멸. 건물이 현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플러스 등기. 그러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622조 대항력.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의 성립. 뭐 둘이 만나갖고 합의하면 되지. 뭘 합의하면 돼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 그죠? 그럼 임대차 계약은 성립하겠지. 자, 문제는 기간입니다. 존속 기간.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나 사용 수익하는 계약 관계는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가 존속 기간의 문제와 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걸 존속 기간 및 갱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시험범에 5군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 본 물권에 2개가 있고요. 임대차와 관련해서 3개가 나옵니다. 민법상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이렇게 5군데 나온다. 그중에 민법상 임대차 보면 존속기간은요 2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법에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최장은요 기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존속기간이나 계약기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요. 몇 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게 최장기간이에요. 10년 넘지 못한다. 5년 넘지 못한다. 이런 거. 아까 부동산 환매기간은 몇 년 넘지 못한다. 5년 넘지 못한다. 이런 게 최장기간. 반면에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짧게 못한다. 몇 년 이상으로 해라. 당사자가 기간을 정할 때 몇 년 이상으로 정해라.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보장해 줄 때, 그 기간을 보장해 줄 때 정하는 것을 최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종류의 존속기간이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 최장 규정 없음, 최단 규정 없음, 최단도 없고 최장도 없습니다. 알아서 정해라. 30년으로 정해도 되고 하루로 정해도 되고 50년으로 정해도 되고 다만 채권의 성질상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은 죽을 때 영구무한에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영구무한의 임대차는 안 된다. 성질상 채권이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영구무한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는 지상권은 돼요. 지상권은 땅에 대한 권리고요. 나중에 볼 겁니다. 어쨌든 최장기간, 최단기간은 없다 규정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635조. 당사자가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보고요. 상가 건물은 1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는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고요. 각 당사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고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이때 6개월, 1개월은요. 부동산 임대차고요. 6개월은 임대인 해지 통고한 거, 1개월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거. 5일은 동산 임대차. 동산의 경우에 누가 해지하든 다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6월, 1월, 5일을 해지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해지는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렇죠?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해지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우리 111조 1항에 의하면 상담한테 도달 한때 효력이 생겨야 되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해지도 마찬가지야.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 또는 을이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도달 한때 해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즉시 해지라 그래요. 무슨 해지? 그런데 요 놈은 상대방한테 도달 한때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지나야 해지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시 해지하고 구별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111조 1항이 적용돼서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 한때 해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2기상 차임을 연체했어. 그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있어요. 이때는 임대인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게 을에게 도달하면 해지가 돼요. 이런 게 즉시 해지야.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임대차에는
즉시 해지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해지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게 4개가 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일단 크게는 4개가 있다. 4개가.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대표예요. 또 하나가 636조라고요. 당사자가 기간을 정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했으면 해지 통보 못하죠. 근데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딱 놓고 단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해지권을 유보를 해. 그러면 기간은 정해놓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을 하면 기간 안 정한 거하고 똑같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해지 통보로 가라. 636조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세 번째가 637조. 임차인이 파산을 해. 파산은 법원이 선고하게 되고요.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이 파산한 자의 재산을 긁어 모아서 빚잔치를 대신해 주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이 사람을 파산 관제인이라고 합니다. 이 파산 관제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임차인이 파산했으니 임대인은 더 이상 차임을 지불할 능력이 없죠. 그럼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임대인이 해지하거나 파산 관제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통고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해지가 되질 않고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3개 기억하자. 기간 정하지 않은 거,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거, 임차인이 파산한 거. 세 가지. 두 번째가 기간이 끝났어 재계약의 문제가 생겨요. 이 재계약은 민법의 3개. 주임법, 상임법에 독특한 거 하나. 갱신, 요구권행 갱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민법에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가 합의로 갱신하는 거. 약정갱신. 둘이 만나가지고 재계약을 다시 해. 이게 합의갱신, 약정갱신. 두 번째,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흔히 말하는 자동갱신.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자동갱신. 예. 약정갱신, 법정갱신. 마지막으로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수단이 2개. 한쪽이 갱신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해. 갱신해 주세요. 청구해. 이때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약정갱신을 하겠죠. 근데 상대방이 거절을 해. 그럼 갱신을 청구한 자가 그래요? 그러면 건물을 사세요. 그럼 사야 돼요. 이건 거절을 못해요. 이 세트예요.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청권. 갱신해 주세요. 너 사세요. 사야 돼.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갱신 청구를 받은 사람은 부담을 느끼죠. 왜? 거절하면 뭘 사야 돼. 억지로. 그래서 갱신을 심리적으로 강요한다.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갱신의 심리적 강제 이렇게 부릅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는 갱신 요건은 이런 것하고 또 조금 또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근데 나중에 할 겁니다. 어쨌든 3가지 방법이 민법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 3개가 다 있다. 민법상 임대차 3개가 다 있다. 3개가 다 있다. 그 중에 합의갱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렇죠? 아, 지들끼리 합의로 갱신하겠다는데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굳이 강요하거나 금지하거나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보통 합의 약정갱신은요. 규정이 있든 규정이 없든 얼마든지 당사자가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이거죠. 639조 법정갱신.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요. 갱신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일정한 법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요.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의 요건이 뭐냐? 기억해야 되죠.
법정갱신이 이거 말고 몇 군데 더 있는데 요건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1월 때도 그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나중에 뭐 하나도 헷갈려요. 비슷비슷해서. 나올 때보다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의 요건은 3가지입니다. 제주도를 가서 렌터카를 48시간을 빌렸다. 48시간이 기간이죠? 기간이 만료가 됐어. 임대차가 끝났어. 그럼 반납해야죠. 반납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해. 그럼 렌터카 회사에서 연락이 오겠지? 안 와. 안 와.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이럴 때 법정갱신 됩니다.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 3가지입니다.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사용세를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갱신이 돼요. 요건입니다. 자, 이렇게 갱신이 되면요.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와 동일 조건, 차임이고 뭐고 다 똑같아. 그런데, 동일한데, 그런데 635조가 적용이 돼. 즉, 당사자는 635조에 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635조가 뭐예요? 이거 기간 정하지 않은 거. 아하, 그럼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다른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와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 통보가 적용되는 게 총 4개. 35, 36, 37, 39. 제 몇 조는 몰라도 돼요.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 정했지만 해지권 유보한 거, 임차인이 파산한 거, 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거. 4가지. 해지 통보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임차가 법정갱신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정갱신 되었을 때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한다. 이렇게 돼요. 요걸 이해하십니다. 임대인은요, 물건을 빌려줄 때 2가지를 걱정합니다. 하나는 차임을 제때 지급할 것인가. 2번째, 목적물을 훼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 받고 물건을 빌려주면요, 2가지를 걱정하게 돼 있어요. 사용료 제때 줄까? 목적물 훼손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뭘 받아놔야 되죠. 그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차임을 연체하면 거기서 까면 되고 목적물을 훼손시키면 거기서 손해배상 까면 됩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받아드는 금전, 이게 뭐다? 보증금. 그런데 이 보증금을 임차인이 제공할 수도 있고요.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증금을 꼭 돈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제3자가 보증을 쓸 수도 있어요. 제3자가. 민법에는요, 보증금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사자 자유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요구해. 그랬더니 임차인이 목돈이 없고요. 이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울게요. 이 제3자가 보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목적물을 훼손시키면 임대인은 보증인한테 차임 내놔, 손해배상해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제3자가 보증을 서놨는데 이 사람은 계약 기간 동안 나 보증 책임을 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근데 기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어. 그러면 드디어 이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법정갱신 돼버려. 그럼 이 보증인은 보증기간이 늘어나 버리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가 보증을 선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제3자가 보증을 선 게 아니라 제3자가 보증금을 준 게 있어. 이거는 소멸하지 않아요. 보증금을 준 게 있으면 이건 소멸하지 않고요. 제3자가 보증을 선 경우 이런 경우에 소멸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뭐 제외? 보증금 제외. 보증금 제외. 요게 법정 갱신이고요. 민법상 임대차. 자, 갱신의 간접적 강제. 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요, 원래 지상권의 규정이 있어요. 283조라고. 그거를 643조에서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 몇 조인지 몰라도 됩니다. 토지 임대차에서만 인정이 돼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안 되고요. 동산 임대차 안 되는데 토지 임대차에서만 인정이 되고요. 토지 임대차도 모든 토지 임대차가 안 되고요. 네 가지. 남의 땅에서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빌리거나 또는 나무를 심기 위해 식목,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체험, 소말, 양, 돼지를 기르기 위해 목축. 네 가지.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여기에서, 요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가 됐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이 땅 위에 임차인 소유 지상물, 건물, 나무, 소금창고, 축사 이게 남아있어. 그럼 임차인은 계약을 끝내고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고 싶을까요?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까요? 연장하고 싶겠지.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어. 그랬더니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거절했어. 그럼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사라. 지상물 사라. 건물 사라. 나무 사라. 소금창고 사라. 축사를 사라. 이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거절 못한다. 사야 된다. 임대인, 저는 소금 채취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래도 사라. 저는 소말, 양, 돼지 기를 생각이 전혀 없는데 사라 그래도.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토지 임대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임대차 요령에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 따로 볼 겁니다. 어쨌든 존속기간과 갱신에 대해서 민법상 임대차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거 잊지 말자. 일단 됐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04페이지. 5페이지. 임대차 의의와 법적 성질 618조 조문이 있죠. 이게 임대차 뜻이죠. 의의가 있고 성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 판례는 됐고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판례 됐고 넘기세요. 존속기간 나왔죠. 임대차 기간을 약정한 경우 기간 규정 있다 없다? 없다. 최장 최단 없다. 20년 초과할 수 있다. 만약에 오른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635조가 있고 636조도 있죠. 하나 더 637조도 있습니다. 임차인 파산한 경우에도 해지 통고로 가게 됩니다. 임차인 파산한 경우에도. 그리고 왼쪽에 이제 갱신이 나왔죠. 동그라미 1번에 니은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권 있죠. 건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이게 첫 번째 요건. 기간 만료. 이게 두 번째 요건. 건물, 수목 등 지상물 현존. 이게 세 번째 요건. 이때 임차인은 뭐? 신청구. 자,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거절. 그럼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사라 무조건. 그죠? 동그라미 2번 법정갱신 639조 1항 요건 임대차 기간 만료 첫 번째 요건.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식을 계속 이게 두 번째 요건.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 이게 세 번째 요건. 요건 3개. 그러면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단 635조에 한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즉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리고 2항 제3자 제공 담보는 소멸한다. 법정 갱신의 경우에만. 그죠? 네, 그 정도. 다만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여기서 담보란 세 번째 줄 보증 등을 가리키는 거고 보증금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죠?
제3자가 보증금을 제공했을 때 그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는 임대인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됐죠? 그렇게 존속기간 및 갱신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임대차 효력 남았습니다. 임대차 효력하고 주임법, 상임법하고 다음 주에 물권법을 들어갈 겁니다. 오늘 임대차까지 끝을 냈어야 되는데 매매 담보 책임을 괜히 하는 바람에 안 하려고 하다가 일단 존속기간부터 다음 주에 물권법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하고 물권법까지 예습을 좀 해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